반갑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적용 대상에서 대수선 보겠습니다. 대수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대수선, 중요한 상이죠. 건축 아닌 대수선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크게 수선한다 이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재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적용 대상 범위, 적용 범위입니다. 범위에 보시면 대상 물건, 건축물, 공작물, 대지 배우셨습니다. 또 대상 행위죠. 행위 해서 보시면 행위에서는요. 크게 건축행위 있다. 신축, 정축, 개축, 퇴축 이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대수선이다. 대수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마다 쓰임새가 있는데 용도가 있는데 용도를 바꿔준다.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용도의 변경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의 변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범위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수선과 용도의 변경과 요 지역적인 범위 이걸 배우십니다. 자,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한다. 라는 말입니다. 대수선, 아주 크게 건물을 손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손보면 위험해지니까 미리 확인해보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손볼 때도 확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크게 손보긴 손보는데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손보고 난 이후에 건물이 커지면 안 돼요. 건물이 커진다. 건물이 커지면 이제 정축됩니다. 정축. 손본 다음에 커지면 정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커지면 안 돼요. 손보고 난 다음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바로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보는데, 손보가 나서 커지면 무조건 정축이 됩니다. 손보고 나서도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대수선인데, 이 대수선을 보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정축 커지면 정축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잘 보시면 밑에 본문 속에 보시면요. 1번 위에 그 2번 괄로 2번 대수선과 괄로 1번 사이 보시면 정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개축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재축도 아니다. 랍니다. 예? 그러면 개축만치 크게 아주 세 가지 이상 철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재축, 멸실되어서 다시 짓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 아니면서도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얘가 대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답을 필요 없고요. 오른편에 7번, 8번은 약간 애매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란 장소 보이네요. 용도지구, 미관지구에서는요, 건축물 지을 때 심사받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 신축할 때 미관에 맞춘 심사를 받고 미관에 맞다 하가 나야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크게입니다. 아주 크게 건물의 외부 형태를 바꿀 때 바로 미관지구는 이 외부 형태가 중요한 것인데 외부 형태를 뒤에 바꾼다라고 할 때에는요 심사받습니다. 이것이 건물 대수선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 신축할 때 엄격히 심사받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미관에 맞춘 건물의 외부 형태를 바꾸어 둘 때 또 심사하는 것이 바로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8번 가보시면 8번에 규모 작은 평수의 빌라입니다. 빌라가 뭐냐? 다 가구주택 형태의 단독과 다 세대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둘 다 규모 작은 빌라 형태를 갖춥니다. 빌라인데 요것들 다 가구나 다 세대주택의 경계벽입니다. 경계벽. 요 경계벽체를 막 손댑니다. 정설한다. 해체한다, 수선한다, 변경한다 막 합니다. 다 가구나 다 세대, 규모 작은 빌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들을 벽을 막 넓히고 좁히고 합니다. 이렇게 행위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막 합니다. 전부 다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평수에 다 가구나 다 세대, 주택, 빌라 형태 주택의 경계벽들을 늘리고 합하고 막 쪼개고 분필하고 막 합니다. 전부 다 심사받는다. 대수선 심사에 집어넣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7번, 8번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 6번, 9번이 바로 구조의 변경입니다. 구조의 변경인데, 요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를요,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축도 아니다. 라는 또 나옵니다. 보시면, 주요 구조별로, 개축 정도의 아까 봤던 내기보틀 해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란 그 정도가 아닌 정도의 정설 또는요, 해체를 한다, 철거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은요, 단순히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 가운데서 다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먼저 1번, 2번, 3번 1번 괄로 1번하고 오른편에 괄로 9번 1번, 9번, 2, 3, 4입니다. 1번, 9번, 2, 3, 4. 1번이 뭐냐?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9번이 뭐냐? 외벽 마감재료입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그 다음에 2, 3, 4에서
기보털 나왔습니다. 네, 외기보털 나왔네요. 자, 1번이 내력벽, 9번이 외벽 마감 재료, 또 2번이 기둥, 3번이 보, 4번이 지붕틀입니다. 요것들 정설 해체 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는 대수선. 정설 해체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두 가지까지 정설 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 됩니다. 대수선 돼요. 물론 커지면 무조건 정축됩니다. 정축. 자, 그런데요. 이 수선 변경할 때는 말입니다. 내력벽 같은 경우는 그 벽 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는 변경이고 외벽 마감재료도 보시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는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기둥과 보, 지붕털은 각기 3개, 또 보도 3개, 지붕털도 3개 이상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외기 보틀에서 정설과 해체는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 근데요, 수선과 변경은요, 내력벽 30, 외벽 마감재료 30, 또 기둥 3개, 보 3개, 지붕털 3개, 수선 변경될 때 이것이 규모 안 커지면 대수선, 규모 커지면 이것도 정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요. 다음에 5번, 6번 가보시면 방개입니다. 방화벽이나 바닥과 각종 어떤 계단들은 중요합니다. 방개는 중요해요. 방화벽이나 계단들 중요합니다. 하니까 이것들은요, 정설 해체하기만 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하기만 하면 대수선, 손만 대어도 대수선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나 계단은 중요하니까 손만 대어도 대수선 된다. 물론 커지면 항상 정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할 때도 미리 사전에 허가나 신고받고 해야 됩니다. 대수선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들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용도의 변경이 나와요. 용도,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쓰임새 말합니다. 토지도 용도 21가지 있듯이 건축물도 용도 29개 있다.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바로 건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29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우선 1번에 제일 먼저 단독주택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이 또 나오고요. 세 번째 근린생활시설 1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생시설 2종이 나오고 쭉 합니다.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29번째 보시면 작년도 3월달에 신설되어진 시설들, 야영장시설, 캠핑장, 야영장시설 이것이 신설되어서 최근래에 등장이 되어진 바로 그러한 시설이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 건물의 용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딱 보시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독주택에는 다시 공동의 아연닭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기초할 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단독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자, 다시 좀 상세하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다. 단독 소유한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은요. 공동 소유가 아니죠. 어떤 주택 건물들을 구분해서 나누어 소유했다. 구분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구분 소유, 구분 등기쳤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종류가 보니까 다시 이것이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또 탁 나옵니다. 그래서 다다공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은 다시 보시면 이것이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또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래서 건축 분류는요. 다다공, 아엔다기. 다다공, 아엔다기에서 단독주택, 다중과 다가구와 공간, 다다공. 공동은 다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서 아엔다기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우리 단독은 순수하게 자기 세대의 구성을 위해서 제공한다 해서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과 다구는요, 이 단독 내가 소유한 주택인데, 이것을 다중, 다구 둘 다 보시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둘 다 임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를 딱 합니다. 임대하는데, 다중은요, 하숙생 임대, 가구는요, 가구임대. 그래서 이 차이점은요, 임대하는데, 다중은요, 독립주거 형태, 싱크대 넣어주지 않고 임대합니다. 방실 안에 싱크대 안 넣습니다. 근데 다구는요, 원룸 형태를 할지라도 간에 독립주거 형태, 즉 방 안에 싱크대를 집어넣고 임대합니다. 그래서 싱크대 넣고 임대한다. 뭡니까? 다가구. 싱크대 안 넣고 임대한다. 뭡니까? 다중 되겠습니다. 다중.
다중. 근데 싱크대 안 넣을 때는 규모가 좀 제한받습니다. 둘 다 보시면 청수가 자기 집을 포함해서 건물 안에 3개층까지입니다. 자기 집을 포함해서 3개층까지만 임대 청수로 쓸 수 있고, 임대 면적에 또 차이점 납니다. 임대 면적이 다중은요, 3개층까지의 바닥 면적 합계, 3개층까지만 합한 이 면적이 다중은요, 100평 330제곱미터 요걸 넘지 못하게 되고요. 다가구는 200평 660제곱미터 요걸 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할 겁니다. 주인집이 살든 살지 않든 묻지 않고 임대 치는 것인데, 다중은 임대 치는데 방 안에 화장실 이런 넣어도 저 싱크대 주방은 넣지 않고 임대 친다. 근데 실제 가보시면 주방은 넣어놨습니다. 다. 근데 다중은 원래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다구는 싱크대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임대 청수가 주인집을 포함해서 3개층까지 다 합니다. 3개층까지. 근데 그것도 규모는요, 다중으로 임대 치면 100평까지밖에 못한다. 다구는요, 200평까지밖에 못한다. 이런 차이점이 납니다. 청수에서요, 요 다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청수, 요거 산정할 때 보시면요, 다구입니다. 다구는요, 건물 1층에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 구조입니다.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 구조가 이면서 나머지 요 부분이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쓸 때는요, 요쪽 1층 부분이 돼서 청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로 임대할 때는요, 1층에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 구조이면서 나머지가 무슨 음식점, 미용실 등의 주택이 아닌 것이면 청수에서 해당 1층 부분 제외해준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다자공입니다. 공동은 다시 아파트 연립 다시세 기수한데 구분소에서 구분 등기층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요, 요 구분한 건물 청수가 5개 층 이상 구분되어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인 다른 집들이 5개 층 이상 나면 전부 다 아파트다. 그래서 100층짜리에서 5개 층수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만 쭉 빠져있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저 복합해가지고 건물 청수, 업무용 시설, 호텔 붙어있는데 주택이 5개 층 나옵니다.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가 돼요. 예를 들면 뭐냐? 그러면 요 두 개는요, 그것이 그 주인 다른 주택 건물인데 5개 층이면 아파트니까 요 두 개 필요한 4개층까지만 아파트 주택을 써야 됩니다. 구분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이것이 바닥 면적 합계가요, 660, 200평을 초과하는 형태로 구분되어지면 연립, 이하인 형태이면 다세대, 이렇게 또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660을 초과하는 형태, 규모 큰 평수의 빌라이면 연립, 규모 작은 평수의 빌라 형태이면 다세대가 된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입니다. 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청수를 hand합니다. 청수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청수를요, 산정할 때입니다. 산정할 때 보시면 다세대 주택은요, 위에 있는 다가구와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똑같이 평가해요. 그래서 다세대 또 보시면 1층에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임에서 나머지가 주택이 아닌 청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요, 연립주택은 1층 전부 다 1층 전부나 일부가 아니고 1층 전부 다 필로티 구조 1대 한에서 청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의 아연다기까지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372페이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 번째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이 딱 나옵니다. 1종 근린하면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생활시설 점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1종이다 알아면요, 양호하고 건전한 것을 말한다. 양호 건전하다 해서 쭉 빠지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우는 법이 있긴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휴원, 이원, 휴이원하니까 탁파마벤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술을 파는 곳은 술을 판매는 해도 안에서 먹지는 못한다. 휴게원 표정. 또 보시고요. 각종 어떤 집에 꼭 필요한 것들,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또 애들 그 체육도장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일용품 판매점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슈퍼마켓들. 이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가정에 꼭 필요하니까 일종 건생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또 라분 가시면요, 라분에 치아가 뭐죠? 병원자 붙으면요, 전부 다 어르신을 빠집니다. 근데 동물병원은 이종인데 그냥 병원하면 다 어르신을 빠집니다. 어르신을 빠지고요. 근데 소아과 치과 어원자 붙죠. 그 다음 원자 붙으면 다 일종이냐면 일종. 특히 안마원 보죠. 안마원도 보입니다. 안마원. 자, 안마 시술소 붙으면 오른편에 있는 이종입니다. 근데 안마원은 일종이에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가요. 오른편 가보시면 저번에 아입니다. 아에 뭐 변전소, 무슨 양수장, 무슨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들 보이네요. 도시가스 배관시설. 이것도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지만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일종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본이 신설되었습니다. 저기 조그만 복덕방이죠. 조그만 복덕방들. 조그만 우리 사무실들입니다. 중간 사무실들은 너무 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자그만 8제곱미터, 30제곱미터, 8평, 30제곱미터 안 되는 뭐 7평, 8평, 6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혼자 근무할 때 이 조그만 사무실들은요. 사적인 사무실들은 전부 다 일종에 포함시킨다 해서 30제곱미터 안 되는 조그만 사무실들은 다 일종에 포함시킨다 보면 돼요. 조그만 규모의 개인 사업장들 오픈할 수 있게 자기 집에 창고에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자본에 포함되었습니다. 요 30을 넘어갔어요. 30을 넘어가서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요. 이 정도로 빠집니다. 근데 500을 초과하면 저기 업무실로 이렇게 빠집니다. 뒤가 한번 나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 가시면 이종건설시설, 이종권린생활시설. 요건 뭐냐? 요건요. 이종은 뭐냐면요. 이종은요. 요것은 이제, 요쪽은 일종은 양호하다. 이쪽은 편리하다. 편리하다. 없어질 때만 있으면 편리하다가 이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자, 공연장 보이죠. 공연장, 극장 등이 보입니다. 이것도 500제곱미터 안 되면 이종입니다. 근데 500 이상이면 문화집회 이렇게 빠집니다. 자, 종교집회장 교회들 보시면 조그만 교회들 500까지 안 되면 쭉 가시고요. 그래서 쭉 가다가 4번에 가시면 청소년 게임업소와 인터넷 게임업소 보이죠? 청소년 게임이 뭐냐? 오락실 말합니다. 오락실 말하고요. 인터넷 게임업소는 PC방 말합니다. 이것들이 500제곱미터 안 되면 이종 건설에 포함됩니다. 예, 보시고요. 그 밑에 R번에 휴게 음식점 술 못 파는 곳인데 이것이 300제곱미터 안 되면 일종이 언제 300 이상이 되어지면 이 정도로 빠집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갈비집, 회집 술 팔 수 있죠. 이런 것은 이제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번에 가시면 뭐 장의사 조금 이상해도 이 뭐 편리한 견생에 포함되어집니다. 지금 거의 안 보이지만 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보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병원자 붙으면 어려운데 동물병원 붙으면 이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동물자 붙으면 다 이종입니다. 보시고요. 학원 보이죠. 학원들. 학원인데 이런 관련해 보시면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등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학원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애들 보수학원들을 얘기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학원들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바로 학원입니다. 이종입니다. 이종. 그래서 학원 건물이 2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한 180평 안 되어야 이종이지 규모 크면 교육시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아까 저기 하번 가시면 뭐 사적인 사무실들 보시면 이것들이 30 안 되면 일종, 30 이상 500 안 되면 이종이 됐죠. 여기 포함되네요. 다음에 거번 가시면 거번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합니다. 이 고시원은요.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안 되면 이종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숙박시설에 빠집니다. 고시원 단순화시설 500이 안 되면 이종, 500 초과하면요 숙박시설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너번 보시면 너번에 제조업소 보이죠? 공장입니다. 공장도 진짜 공장 취급하려면요 공장이다 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500제곱미터 안 되는 500제곱미터 미만이 500도 안 되는 18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공에 안 나오는 공장 취급 안 한다. 이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더번에 단란주점이 규모가 150이 안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이종에 포함되어진다. 150 이상이면 유락시설 빠집니다. 유락시설. 안마실소 규모 보면 전부 다 이종에 포함되네요.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5번 가시면 문화집회시설 보이시죠? 요 중에서 보시면 거기 다번에 관람장 해가지고 그 관람해 보시면 체육관 운동장 보입니다. 문화집회시설에 보시면 체육관 운동장이 보입니다. 이것이 체육관 운동장은 말입니다. 운동시설이 되려면 운동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규모 큰 어떤 뭡니까? 그 각종 어떤 월드컵 경기장 규모 큽니다. 근데 운동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 운동에서 즐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 보시면요. 운동장과 체육관 딱 나올 때 관람석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되어지면 전부 다 문화집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과 체육관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관람석이 아예 없거나 관람석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될 때가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마하번 가시면 동물원, 식물은 뭐죠? 동물원, 식물은 저 뒤 가시면 동식물 관련 시설 보냐? 동식물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하면요. 동물을 낳고 키우고 죽인다가 포함되는데 요 동물원, 식물은요. 키워놓은 놈을 보는 절진다 해가지고 문화집회에 빠집니다. 저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8번 가십니다. 8번 책 가세요. 운수시설
시설입니다. 보시면 여객터미널, 또 공항시설, 또 항만시설, 또 뭐 있습니까? 저기 할 수 있죠. 철도시설, 철도 역사, 철도시설, 항만시설, 비행장, 또 부두가, 또 공항시설, 비행장 말합니다. 근데 여객터미널입니다. 이게 말고요, 화물터미널, 화물차 터미널, 이거 뭐냐? 이건요, 주기장 해가지고요, 자동차 관련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은 창고에 빠진다. 창고에서. 요 중에서 물류터미널은 아니고 창고실에 포함되고요. 화물터미널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객터미널, 우리가 버스터미널만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가지 꼭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교육시설 가보시면 여러분의 학원인데요. 학원이 아까 이종 건생 500제곱미터 안 될 때 이종입니다.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다 교육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학원 중에서 자동차 학원, 정비학원, 운전학원 학원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12번입니다. 수련시설 가보시면 라본에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돼 있죠. 야영장. 29번째 했었죠. 이건요, 야영장 부지가 아니고, 야영장 안에 있는 관리하는 건물들, 화장실 건물들, 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안 될 때가 야영장입니다. 300 이상 되어지면요, 수련시설 이렇게 빠집니다. 수련시설. 규모 클 때는 수련시설 빠집니다. 보시고, 13번에 운동시설 가보시면, 다음번에 운동장, 나번에 체육관 보이죠? 체육관과 운동장이 운동시설에 포함되려면, 관람석이었거나, 관람석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운동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으니까, 나번과 다번 또 보십시오. 자, 보시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숙박시설 15번 가보시면 다음에 나와있죠. 다중생활시설, 요것이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 이종건생, 500 이상이면 이 숙박으로 빠진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18번에 창고시설 가보시면 18번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음번에 물류터미널 보셨죠? 물류터미널 창고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19번에 가시면 위험물 저장시설 보시면 다음번에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요, 오른편 20번에 있는 자동차 관리는 아니고 위험물 저장한다 해서 위험물은 빠집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나고요. 또 20번 가보시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 보시면 저 밑에 번에 아까 화물터미널 보이죠? 주기장, 말합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전학원과 정비학원과 바번의 정비공장은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공장이 아니고 학원이 아니다 했습니다. 보시고요. 21번에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동물들 생산하고 낳고 죽인다 다 포함되는데, 거기 번 제일 끝에 보시면 동물은 식물은 제외한다. 동물은 식물은요, 동식물 관련이 아니고 아까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보이네요.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그 왼쪽에 쭉 나오는데 특히 27번 시험에 2번 나왔답니다. 27번 관광휴게시설 보이죠? 자, 가분과 나분 보세요. 음악당 극장입니다. 음악당 극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집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포함되든 야외에 나오니까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관광휴게로 빠진다. 되어 있죠. 야외에 나오면요, 이종 건생이든 문화집회든 간에 관광휴게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분과 나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야영장 시설 보이죠? 자, 캠핑장을 말합니다. 야영장에서 부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화장실 건물들, 요 건물 크기가 300제곱미터 안 될 때 이것이 야영장에 포함된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분류도 간혹 보시면 한 번씩 시험이 나오기도 하니까 요 정도만 딱 보시고 딴 거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것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편에 이번에 이제 시설군 분류 참 중요하죠. 별표 따십시오. 여기 바로 이것이죠. 이 많은 건물의 용도 바꾸는 걸 다 심사하기는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 많은 건물의 용도들 변경사항을 좀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용도가 바뀔 때 건물의 위험성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니까 이 용도 변경 중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어떤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요 비슷한 쓰임새를 또 다시 분류해서 묶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요 묶어 놓은 것이 바로 건물의 시설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건축물 용도의 시설군 하면
이 건물 많은 용도 29개 중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을 다시 따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시설군 9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요. 밑에 갈수록 위험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군, 하위군, 위험성이 큰 상위군, 작은 하위군 구분 딱 합니다. 순서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위험성에서는 건물이 붕괴된다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사용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건물의 쓰임새 때문에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큰 어떤 그런 분류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출입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다. 뭐겠습니까? 자동차에 받쳐서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은요.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건물 용도로 본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동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자, 공장에서 많이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등 실군, 여기서 많이 또 다치거나 죽어서 나온다 이거죠.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전기통신발전소도 상당히 위험하게, 전기통신발전소도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수가 모이면 사고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인다. 문화집회로 모인다. 문화집회 실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비슷한 행태인데 무슨 판매한다 할 때 영업한다. 영업실원들 이게 판매 딱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여섯 번째는요. 애들 모이고 각종 어떤 배운다. 또 노인들 모입니다. 각종 어떤 교육복지, 어려 노이자 아동군도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교육복지, 어려 노이자 아동 다 포함됩니다. 어려 노이자 아동.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 일종의 건생시설 별로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일종이 다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 주택들, 주거, 또 기타 업무 기능군들은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 기능군들. 다음에 아홉 번째 위험이 거의 없네요.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요. 동식물들 낳고 키우고 죽인다. 동식물 관련이 가장 위험이 작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자동차 제일 위험합니다. 산업등 그 다음 위험합니다. 전기통신 발전소,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 기타 그 밖에 해가지고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에서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 그래서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그래서 위험성 순서 딱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산업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 기타 그 밖에 동식물 관련해가지고 위험성 순서니까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순서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용도까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산업등 하고요. 문화집회 4가지, 영업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생시설 2가지 간단합니다. 주거 업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워주십니다. 산업등의 대표자가 뭐냐면 산업 대표자. 산업에서 대표자면요. 공장이 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바로 팔지 않습니다. 일단은 쌓아둔다 해서요. 보시면 창고에 저장해서 쌓아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둡니다. 또 창고에 쌓은 물건들 빼낼 때, 옮길 때 차에 싣고 옮깁니다. 운송한다, 운송한다랍니다. 자,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바로 위험물 나온다. 위험물 저장 처리해야 돼요. 위험물 저장 처리. 공장에서 나온 그 폐기물들 바로 안 버립니다. 한번 자원순환시킨다. 자원순환 또 나옵니다. 공장이 많은 곳에 장례시설, 요걸 설치하니까 별 무리가 없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요. 공장은 땅값이 싼 곳은 부지가 싸다. 어딥니까? 묘지 옆이 부지가 싸고 안 팔린다. 요쪽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장례시설, 묘지가 같은 위험군에 포함되는 7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창고에 쌓아둔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 운송한다. 공장에서 위험물 또 처리한다. 위험물 처리시설. 자원순환시킨다. 자원순환시설. 공장 안에 장례장에서 조용합니다. 장례시설. 그다음에 공장이 묘지 옆이 많다. 묘지가 같이 붙어간다 해서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장례, 묘지가 같은 위험군에 있습니다. 자, 문화집회 보시면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 시설군들 등이 있습니다. 각종 극장 등이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위락시설, 음주 문화라 부르죠. 위락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집회하러 모인다 이거죠. 모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휴게 문화, 관광문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문의 종관에서 4가지 군이 있습니다. 영업 무엇을 판다. 판매실군들, 대표적인 판매군들 여기 포함됩니다. 숙박시설, 방시를 홍보해서 이건 팝니다. 숙박시설, 운동시설, 헬스 회원권을 팝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요,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또는 500 이상이면 숙박이 됩니다.
어디 포함이 되든 다중은 다 이게 포함이 돼서 위험군에 위험군을 영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판숙운다죠. 이쪽은 문이 종간, 판숙운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이어집니다.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 엄청 많습니다. 건설시설 간단하게 1종과 2종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하고요. 자, 주거 업무 보시면 순수하게 협약의 단독주택, 단다다공, 공동주택, 연다기, 각종 어떤 업무시설, 일반 공공 업무시설군들, 또 군사나 교정시설군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용도가 바뀝니다. 바뀔 때 보세요. 업무시설로 쓰던 건물 주인이 업무를 숙박, 모텔로 용도를 바꿉니다. 위험이 크십니까? 왜 오피셜이 숙박으로 바뀐다? 여러분들 자살자는요 모텔에서 제일 많이 죽어 나오십니다. 위험이 크다. 많이 죽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이 커질 때는요 일단에 준비하여서 용도 변경한다고 허가 받고 해라. 허가 받고 용도 변경합니다. 자, 또, 자, 창고로 쓰는 건물 주인이 창고를 이마트한테 임대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이마트로 씁니다. 그러면 항상 관리하니까 위험이 작아진다 해서 신고한다. 합니다. 해서 위험이 커지면요, 용도 변경한다고 허가받고 하는 것이고, 위험이 작아지면 미리 준비해서 신고는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해요. 자, 또, 공장으로 서는 이 건물 주인이 공장 건물을 장례시설, 식장으로 바꿉니다. 바꿔요. 자, 요것은 상하 변경이 아니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 요것은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건형 보시면 자, 그 밑에 있죠? 379페이지에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은 해서 그 2번 보시면 또 기억의 허가 대상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또 신고는 상위에서 하위로 빠지면 신고한다 딱 나와 있죠?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근데 그 경우인데 그 밑에 또 가로 4번에 또 박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또 동안 2번 딱 보세요. 2번 보시면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간 또 보시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이 된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종, 2종 간의 변경 자 보시면요. 약국이 닭집을 받겠다. 약국, 닭집이 약국. 또 보시면요. 자, 편의점이 이제, 허브집, 허브집 편의점. 왔다 갔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것들 다 관리 힘들어. 그러니까, 건설시설 1종, 2종 상호가는요, 용도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원체 많이 하니까, 이건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보시죠. 오늘, 같은 문화시피 안에다 보시면 종교시설, 종교 안에다 보시면 뭐 있습니까? 종교 안에도 절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교회 있죠. 자, 절과 교회가 서로 막 바뀌어요. 절에서 교회로, 교회가 서로 바뀝니다. 바뀔 수 있겠죠? 있습니다. 바뀌면 이것이 용도병입니까? 같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병인, 같은 용도 안에서의 건축물 상환의 변경은 용도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또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자, 그 관로 5번에 이제 그 밑에 2번 보세요. 관로 5번에 2번. 허가 대상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이 커지는 용도병인데 그 변경되는 바닥이 물경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겁니다. 그러면요, 위험이 커질 때 그 부분이 500 이상이다. 할 때는요, 건축사회에서 설계하고 나서 허가 신청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관로 5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또 관로 5번에 1번을 보시면 1번은 여기입니다. 보시면 자, 허가 대상 용도 변경 또는요. 그래서 위험이 작아진다. 신고 대상이면 신고 대상. 자, 허가나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인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끝나고 나서 검사, 아까 부르는 사용 승인 요거 바꿔세요. 허가나 신고 사항인데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해라.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안 되면서 그 대수선 공사를 딱 같이 하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신설되어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입니다. 대상 지역적인 범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법은요, 건축법에서는요, 건물이 많다 합니다. 건물이 많다. 건물이 많이 있으면, 건물이 많이 있거나 또 많아질 것으로 예상만 딱 되어도 이 건축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전부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있거나 많아질 곳은요, 건축법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자, 건물이 많이 있을 때 해당 그 지역의 첫 번째입니다. 도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관농자, 농촌 말고 도시 지역들 거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어떤 당소득하는 두 번째입니다. 해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국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구역이다. 그 결정이 딱 되어지면 앞으로 건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해당 지역이 이 동이나 업 단위 지은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이 동업 소속의 섬이다. 이 섬인데 서명과 500명 이상 산다 하면 건물이 많습니다. 같이 도시 지역이거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또는 동이나 업이거나 또는 동이나 업 속의 섬인데 인구 500명에서 살 때에는요, 요 네 중에 한 개만 딱 걸려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동시에 동도 업도 아닌 뭡니까? 면입니다.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면 단위 지역은요, 시골 깡촌, 순수한 시골 깡촌, 농촌 말은 농촌. 농촌은요, 법중 아느냐? 법중합니다. 농촌 말은요, 그 중에서 보시면, 어딥니까? 1, 2, 3, 4, 5, 6분만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 대도, 근대방, 대도, 근근대방, 대도, 근근대방, 이 조항만 적용 안 한다. 합니다. 자, 대도, 근근대방이 뭐냐? 하면요, 자, 우리 건축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이만치만 접해야 됩니다. 배울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 시골 농촌은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도 농두렁길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길 나릅니다. 시골 농촌 말은요, 접도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골 농촌 말에 도로 내어준다. 대환영합니다. 해서 절차 필요 없다. 라고 합니다. 도로 지정. 시골 농촌 차가 별로 많이 없어. 해서 건축선인가 시골 농촌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건축 제한도 없다랍니다. 또 시골 농촌의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앞에 배워줍니다. 너무 작은 땅의 탄생, 농촌은 기본 다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건 작은 땅 안 보인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또 방화지구, 불타기 쉬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불타기 쉬운 게 붙어있어야 방화지구다. 불타기 쉬운 초가집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띄엄띄엄 있어요. 방화지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말은 대도, 근근대방, 대지, 도로, 접도, 관계, 도로 지정 변경 폐시, 건축선 지정, 건축선 건축 제한, 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방화지구 요것만 적용하지 않고 요거 외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다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말, 순수 깡촌 말은 요것에 안에서 적용한다. 특히 건축선 요거 시골 농촌에 적용 안 한다. 알아주십시오. 왜? 차가 많이 없다. 건축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가 바로 적용 범위까지였습니다. 보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제 건물의 건축 절차가 나오네요. 요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